위대한 당중앙의 현명한 용도 아래 지금 이 땅 그 어디에나 세월을 주름잡는 새로운 건설 신화들과 더불어 인민의 꿈과理想이 응축된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 우리의 힘으로 만복의 토전을 다져가는 기쁨과 긍지가 커갈수록 우리 인민은 주체적인 건재공업 발전의 밝은 길을 열어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총선께서는 이 공장에는 곳곳에 위대한 장로님의 채취가 뜨겁게 우려 있다고, 지금 온 나라에 건설의 대번영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불씨는 우리께서 지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식께서는 오늘 여기로 오면서 공장이 절마의 고향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에서 공장의 이름을 절마 타일공장이라고 부르기로 결심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여기에는 전후 절마 대거조 시기 영적인 투쟁 정신을 그대로 재현하고 건설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나가는 데서 우리 공장 노동력이 맨 앞장에 서길 바라시는 그만큼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우리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한 질 좋은 건재들을 꽝꽝 생산해내고 있는 데 대해 못내 기뻐하시면서 천리마 타일 공장은 명실공히 주체가 선 공장, 볼수록 멋있고 있는 공장이라는 최상의 평가도 안겨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원리와 선진과학 기술에 의거하여 생산 원가를 최대한 낮추고 품질이 담보되는 여러 가지 용도의 타일들을 수요대로 원만히 생산 보장하는 것을 천리마 타일 공장의 기본 임무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님께서 공장을 찾으셨던 그날은 찌는 듯한 부더리에서 정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막 비오다는 몹시 무더운 날이었으나 흐르는 땀이 어깨를 적셨지만 경애하는 총비서님께서는 그에는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타일 포장을 하는 우리들이 작업 모습을 오래도록 보아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몸소 수십 킬로그램이 되는 타일장까지 들어보시며 타일 포장 공정을 자동화하고 생산 현장의 온도와 소음을 낮춰서 노동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노동 조건과 생산 환경을 마련할 때 대한 운전 깊은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내벽 타일 포장 공정을 돌아보셨을 때 지암 한 지암에는 타일을 11장씩도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그러면 타일 지암 종이가 양비된다고 하시면서 포장 공정에는 무언가와 운반 과정에 제기되는 손실을 대책하기 위한 포장 방법을 연구할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타일을 30 내지 50g씩 포장하며 타일 사이에는 고품 수지를 넣어 이 문제를 대책할 수 있다고 그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공장에서 생산하는 타일의 색깔과 규격을 다색화 다양화하며 우리 인민의 정서와 기호에 맞고 여러 가지 용도에 쓰이는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도 계속 큰 힘을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중앙의 숭고한 의대를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공장에서는 자력갱생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 능력 확장과 질 제고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대건설 전구들이 필요한 각종 건제품들을 원만히 보장했습니다. 지금 천리마 타일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안겨주신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에 더 높은 생산 실적으로 보답할 일이 많고 질 좋은 건제품 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연대기들 마다에는 선봉투사라는 그 부름을 가슴에 소중히 간직하고 저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 언제나 앞장서온 조선노동당원들의 참된 모습들이 역력히 비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지난 조국개방전쟁 시기 당 결정을 목숨 바쳐 지킨 당원들의 모습도 새겨져 있습니다. 1951년 10월 8일 1211거제는 위급한 정황이 조성됐습니다. 당시 적들은 거지 중턱에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우리 군인들을 포위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거지로 달려들었고 탄알마저 떨어져 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군인들에게 세 개의 단피가 전해졌습니다. 그 속에는 거지를 목숨 바쳐 지킬 때 대한 당 결정이 벚나무 껍질 속에 씌워진 채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불타는 거지는 그대로 당세포 장소였으며 탄피 속의 그 당세포 결정서는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비록 거수가결은 없었지만 그 당결정은 우리 당원들의 심장의 화답과 희생적인 투쟁으로 관철됐습니다. 1211거지 방어 전투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소령님께 올린 맹세를 지켜 당원들은 원수 경멸의 결전장마다에서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 섰고 피 젖은 깃발을 전우에게 넘겨주며 당세포 결정을 지키자고 외쳤습니다. 전하의 나날 당결정 간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당원들 가운데는 락원의 10명 당원들도 있습니다. 1952년 6월 21일 조끼의 폭격으로 해서 한쪽 벽이 무너진 락원 기계제작소 주철직장 민주선전실에서는 등잔불을 켜놓고 10명의 당원들이 당세포 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당세포 청회에서는 조끼의 폭격으로 해서 전기를 보장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수류탄 생산을 멈추지 말 때 대한 문제가 토의됐습니다. 당시 공장은 적들의 폭격으로 해서 다 파괴돼서 정말 생산 건물 하나, 기계 하나 온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몸소 당회의를 지도하시면서 우리 노동계급에게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으로 새겨안고 당결정 간철을 위해 적의 맹폭격 속에서도 열백밤을 새워가며 수류탄을 생산해서 싸우는 전선에 보내주었습니다. 당원증 번호와 이름, 나이와 입당 날짜는 서로 다르지만 목숨을 바쳐서라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무조건 관철하겠다는 전승세대 당원들의 결심은 하나로 고동쳤습니다. 이렇듯 전 세대 당원들의 그 불굴의 투쟁 정신, 투쟁 기풍이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연대를 이어 승리만을 안아올 수 있었습니다. 조끼의 맹폭격 속에서도 당결정 관철을 위하여 자기 한 목숨을 소승없이 다 바쳐 싸운 그날의 당원들의 그 모습은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삶의 진리고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전하의 탄피는 사가서도 그날의 당결정서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뼛속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전시된 자료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전하의 다들의 순관록과 투쟁정신을 본받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기수가 되고 선봉투사가 될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필승의 낙관과 투지를 백배하여 올해 투쟁 목표를 빛나게 달성하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관철에 매진하고 있는 순천 석회석 광산의 노동계급이 36만 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광산에서는 매번 발파에서 얻어지는 광석량을 타산하는 것과 함께 운방거리와 전망적인 채굴장들이 배치한 길을 정확히 고려하여 발파의 순찰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원칙에서 발파 공정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 해서 세멘트 증산에 필요한 속기속을 더욱 많이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다음번 대발파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혁명의 전구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기 위해 분발에 나선 순천 석회석 광산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혁명적 기세를 더욱 거절시키며 광물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3년 장애자 및 애호가 체육경기대회 개막식이 1일 청춘거리 엽기경기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일꾼들, 선수들 등이 참가한 개막식에서는 개막사에 이어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평양체육관에서 부류별 탁구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평양 시안의 장애자들과 애호가 6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체육 경기 대회에서는 탁구, 정구, 헤이엄, 사격, 활쏘기 경기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기상수문국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오늘 함경남도와 강원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으로 높아지고 일 평균 상대수도 7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통천과 수동을 비롯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5 내지 37도씨로 높아지어 강한 폭염 현상이 관측됐고 특히 원산에서는 15시 현재 37.3도씨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평양시에서 15시 현재 낮 최고 기온은 32도씨, 상대 습도는 68%로서 평년에 비해서 2도씨 높았습니다. 평송시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2도씨, 상대 습도는 64%로 관측됐습니다. 김하군에서 낮 최고 기온은 33도씨, 상대 습도는 60%로 관측됐습니다. 열다섯 시 현재 함흥시의 낮 최고 기온은 34.5도씨, 그리고 상대 습도는 64%로서 평년에 비해서 6도씩 높았습니다. 남포시의 15시 현재 낮 최고 기온은 31도씨, 상대 습도는 77%였습니다. 오늘 개성시에서는 15시 현재 낮 최고 기온이 33도씨, 상대 습도는 66%로서 평년보다 3도씩 높게 관측됐습니다. 8월 2일 새벽에 올해 입교될 가장 밝고 큰 보름달이 관측됐습니다. 이 달은 한 해에 뜨는 달 중에서 제일 둥글고 크며 환하게 보이는 보름달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궤도는 타원형이기 때문에 달이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도 하고 가까이 접근하기도 하는데 달과 지구 사이 가장 가까워질 때의 거리가 약 35만 킬로미터이고 제일 멀어질 때의 거리는 약 40만 킬로미터로서 그 차이는 약 5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서 나타나는 이 차이에 의해서 달의 시직경이 달라지게 되며 똑같은 보름달이라고 해도 달이 지구 가까운 점에 있는 경우 지구 먼 점에서보다 직경이 14%, 면적은 30% 크게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많아서 서너 번 있게 되는데 올해에는 2번으로서 8월 2일과 8월 31일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뜬 달이 제일 크게 관측된 시간은 3시 30분경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해마다 새해에 처음으로 큰 달이 뜨는 날을 종을대보름이라고 부르며 이 날을 민속명절로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도 큰 보름달이 관측됩니다. 일명 슈퍼달이라고 부르는 가장 밝고 큰 보름달은 이를 밤부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리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관측됐습니다. 이것은 2일 새벽 남아프리카에서 관측된 보름달입니다. 이러한 큰 보름달은 8월 31일에도 뜨게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과 같이 큰 보름달이 한 달에 2번 관측되기는 2018년 이래 처음이며 앞으로 2037년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복건성에 태풍 5호가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시로부터 동쪽으로 약 1300km 되는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5호는 7월 27일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기상국이 태풍 1급 응급제도를 가동시켰습니다. 7월 28일 14시 현재 태풍으로 복건성의 함은 장주, 천주 등 9개 시의 84개 현에서 12만 4,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260여 헥타르의 면적에 심은 농작물들이 못쓰게 됐다고 합니다. 피해자 수는 72만 4,600여 명이라고 합니다. 태풍 5호는 복건성에 상륙한 후 서북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폭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개인 날씨가 위주로 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을 보면은 평년보다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평년보다 3도나 높았고 많은 지역들에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함경남도와 강원도를 위주로 동서해안과 충북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강한 폭염이 나타났고 원산에서는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최근에 많은 지역들에서 폭염이 또 북부적인 지역들에선 35도 이상의 강한 폭염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우리나라가 강화되고 있는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권 내에 들어서면서 대부분 지역이 개인 날씨가 위주로 되고 해비 침률이 높은 것과 관련됩니다. 앞으로 5일까지 함경남도와 강원도 바닷가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7일과 8일에는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비롯해서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고 염류가 포함된 음료를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를 돌리며 급양부문과 가정들에선 식료품들의 위생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부문에선 논뼈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논물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입덧 비료 주기를 비롯해서 이 논뼈의 용량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서 이 평년보다 3도 높았고 오지 않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량강도와 함경북도 여러 지역,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북부 지역에 있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량강도와 함경북도 북부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강한 소낙비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평양시와 충북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개었다가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한때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충북 내륙과 황해남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락기로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0도 정도겠습니다.
내일도 함경남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나겠고 일부에서는 강한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문천 지방으로서 37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계획했으나 낮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계획했으나 낮 한때 약간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계획했으나 아침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계획했으나 아침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계획했으나 아침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일과 5일에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 용량으로 해서 북부의 여러 지역과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5일에는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일에 중부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5일에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6일에는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동해안을 위주로 해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중부 내륙과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선 안개가 낄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에 전국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여러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선 폭우와 폭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